7일간,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역사 문제에서 있었거든요. 특히 한일 간에서 또 이 국내 역사 분쟁에도 약간 있었고 저 한 몇 가지 되는데요.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이 아주 되게 좀 되게 황당하게 보통 이런 건 저기 그 월요일에 해야 되는 건데 금요일에 했더라고요. 이게 다분히 한국의 언론을 의식하는 거예요. 이게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하는데 이런 거는 그 보통 주초에 해야지만 이게 보도가 잘 되는데 뭐 이렇게 금요일 한 거예요. 금요일 날 해가지고 저도 이걸 이번 주에 저도 보도했거든요. 금요일에 행사를 하는 바람 아니 금요일에 발표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이번에 중학교 교과서가 이제 그 검정이 확정됐는데요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그동안 뭐 독도, 위안부, 징용 같은 거 더 이제 역사 왜곡이 강화된 건 그건 뭐 더 당연한 건데요.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. 그 세영모라고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 모임 있잖아요. 가장 극우적인 교과서 만드는 일본의 세영모 거기서 만든 교과서가 그 지유사 교과서거든요. 자유사 교과서. 근데 거기서 그 어떤 게 있었냐면요. 그 한국에서 2005년도에 그 친일파들 재산 환수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우리가 그거는 인권 침해니까 우리가 거기 그걸 못하게 우리가 그 한국에 요구를 해야 된다. 그 문구가 거기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역사 전쟁하는 게 이게 단순히 자기네들이 뭐 이게 면피하고 뭐 자기들이 이제 했던 걸 부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인 거죠. 근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. 문부선에서 통과가 된 거죠. 그래서 한국의 친일 정선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해야 된다.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거가 이제 통과가 된 게 되게 아주 좀 새로운 겁니다. 그래서 아주 일본이 아주 되게 공격적으로 역사 전쟁을 예, 그 할 수 있다는 거, 네, 그걸 보여준 그런 일이었고요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에 이렇게 고도하기 힘들게 한 게 아주 되게 의도가 되게 좀 그렇고요. 그리고 25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분들은 여기 징용 피해자 이춘식, 양금덕, 정창희 이분들의 그 자녀들이 도쿄에 있는 그 일본 제철 본사에 가서 이제 항의했는데 이제 당연히 뭐 문전박대 당했고요. 근데 이분들은 또 이 보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 월요일에 그 일본 제철 그 앞에 가서 이게 항의 방문했는데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 역사 전쟁 문제인데요. 윤석열이 그 26일 날 국무회의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. 그 한동안 작년 10월 8일 날 저기 그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로 그윤 정권이 역사 전쟁을 약간 그 속도를 이렇게 늦췄는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뭐라 했냐면은 이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. 보시면은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든다 하면서 이제 힘을 모아야 된다 하면서 되게 아주 본격적으로 뭐 다분히 총선 겨냥도 있지만 되게 본격적으로 지금 말을 했고 또 같은 날 그 인요한 저 국민의 미래죠. 이 국민의 미래 그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그 이뇨한 위원장도 또 똑같은 말 했습니다. 역사 전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념 전쟁이 필요하다. 그래서 아주 이제 총선 지나면 더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보이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하나 또 중요한 이슈인데요. 예, 그저께였습니다. 그 일본 여기 보시면은 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라고 국회의원들이 모인 모임이거든요. 국회의원 이제 이번 금년 3월 초 현재로 일본 국회의원 95명이 모여 있습니다. 일본 전체 의원들은 중의원 참여는 한 7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95명이 모인 모임인데 여기에 그 대표가 이시하라 시게루 그 참의원 의원이거든요. 옛날에 저기 그 미쓰비시에서 연구원 했었고 지금은 참의원 의원 두 번 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하야시 관방장관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했습니다. 지난 2월 20일 날그 강제징용 피해자가 최초로 배상금 받았잖아요. 저기 그 히타치 조선이 그 강제집행 피하려고 법원에다가 공탁해둔 그 공탁금 그거를 저기 뺏어가지고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저기 징용 피해자가 최초로 이번에 지난 2월 20일 날 법원에서 법원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징용 배상금 받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시하라 시게로 그 이 대표가
그 돈 도로 찾아오자고 지금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 정부가 보상하게 하자고. 그래서 이건 되게 아주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이 역사 문제에서 아주 이게 공격적으로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,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도 되게 이제 한일 관계에서 좀 이게 이슈가 될, 예,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일본 내 분위기를 보면은요, 이 돈 찾아오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지금 5천만 원 찾아오자는 쪽으로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이 글을 쓰건 뭐이 우리 활동을 하건 간에 이걸 좀 꼭 좀, 예, 참고했으면, 예, 좋겠습니다. 뭐 저는 다 했고, 어떻게 목사님 뭐 준비되셨으면, 예, 예, 되셨나요?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, 어, 우리가 화면 보이나요? 아, 이게 제 왜, 걸 꺼야 됐네. 예, 거기 안 꺼져 그런가? 시간은 한 10분 남았습니다. 예. 예. 어, 이게 보이나요? 내 화면이 보이나, 이거? 예, 보입니다. 예. 콘텐츠 산업 변화? 예, 보입니다. 예. 아, 잘 보여요? 보이는데 콘텐츠 예. 산업의 변화. 지금 우리가, 어, 사람들이 이제 그, 시대가 완전히 변했어요. 옛날에는 텔레비전 길 드라마다 삼순이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를 보려고 그 시간을 기다렸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감각이 내가 편한 시간, 그리고 내 소식,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소식을 봤잖아요. 어떤 연예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더라. 남의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은 내 소식을 전해요. 내 소식을 전하려고 하고. 그게 이제 현대인의 감각을 제일 많이 잘 응집한 것이 그 유튜브죠. 유튜브.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라고 갈라지는 무슨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줌으로 만나잖아요. 그 다음에 사람을 직접 만나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. 그 다음이 아니야.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반가워해요. 근데 이제 또 오프라인만 보이면 또 너무나 비효율적이고. 그래서 요즘에 O2O라고, O2O,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건데, 그,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막 접하는 어떤 상품들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모집하고 통합 관리해서 현실에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그 O2O 서비스들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어요.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oT.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면요.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면 여기서 그 냉장고도 껐다 켰다. 그다음 텔레비전도 내가 들어가기 전에 껐다 켰다. 에어컨도 껐다 켰다. 그 사물 인터넷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시대에 그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냐면 내가 흥미롭고 재미있어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으면은 저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인데 매일 성경 한 장씩이라고 하는 제가 그거를 그 이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일 하는데 나의 단점은 뭐냐면 재미지향보다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내용을 강의식으로 충실하게 그 한 장을 충실하게 가르쳐요. 근데 나는 충실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조회수가 거의 없어. 사람들이 안 봐줘. 왜요? 자기가 재미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할 때 쓰이는 말로 이 파이디아가 있어요. 파이디아. 그러니까 이게 그 라틴어인데요. 헬러 참 죄송합니다. 헬러로 그 누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유희 어린애 같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. 파이디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파이디아는
아주 어린애처럼 막 재밌는 거.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뭐야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파이디온 선교회. 그러니까 막 그 어린이 선교할 때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 그게 이제 파이디하고 루두스라고 해갖고 이거는 라틴어예요. 이거 뭐냐면 일반 누리라는 뜻인데 이거는 투기, 시합, 경기 이거 막 싸우고 막 그런 거죠. 이좀 격렬한 개념, 격렬한 개념. 그 여기는 그 재밌고 앙증맞게 노는 거고 이거는 아주 막 격렬하게 재밌는 거. 막 그 어떻게 보면 팬덤 팬덤 그 조직 있잖아요. 막 개딸 뭐 이런 것처럼. 근데 이제 이 현대인들은 놀이를 좋아한다는 거, 놀이.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으면 안 해. 재미있으면은 막 그 부산까지 가서라도 친구들 모아갖고 막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청산연구소의 소재는 재밌는 소재가 아니야. 심각한 소재지. 근데 현대인들은 재밌고 흥미로워야 돼.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주제를 갖고도 이렇게 성공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죠.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뭐야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재밌게 해. 나도 그래서 내가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그 연구하려고 그래요. 어? 근데 그래서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높은 단위와 루드스라고 하는 낮은 단위 이걸 내가 이거 끝나자마자 그 단톡방에 올려줄게요. 이 두 파일을.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. 파이디아도 이렇게 단계가 있고 루드스 막 격렬하게 막 재미있게 하는 것도 이게 적용했는데 이게 하나는 그 악원 경쟁이란 거죠. 하나는 알레아 운이란 거죠. 그다음에 미미크리 이건 모의. 그다음에 일링크스 이건 현기증이라는데 이건 이제 악원은 헬라어로 시합 경기를 뜻하고 악원. 그 알레아는 그 라틴어로 요행 우연을 뜻하고 그다음에 미미크리는 영어로 흉내 모방 의태.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저 누구야 그 플라톤에 있던 미메시스하고 비슷한 개념이죠. 그다음에 일링크스 이건 헬라어로 소용돌이 이건데 그리고 이게 재미 요소가 경쟁이 붙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경우는 막 그냥 막 그 달리기 하는 거 막 애들 정신없이 달리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체계화되게 막 루드스 계통으로 가면 경쟁이 뭐 권투라든지 당구, 펜싱, 체커, 축구 막 이런 거가 되겠죠. 그러니까 루드스한 게 막 격렬한 거. 어?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놀이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러니까 나는 이걸 처음 알았는데 문화 콘텐츠 짜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악원에 놓느냐 일라에 놓느냐 미미크라에 놓느냐 일링크스에 놓느냐 그리고 그 단계는 파이디아냐 루드스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가 알레아 죄송합니다. 알레아에서 파이디아 수준으로 결정한다면 순례 결정을 위한 뭐 샘 노래 그다음에 아피냐 디냐 그런 놀이들 뭐 이건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. 아피냐 디냐 놀이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재밌는 그런 놀이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알레아에서도 그 이 루두스 격렬한 거는 여기서 단식 복권, 복식 복권, 열시 복권 막 이런 그막 준비하고 쏘세요. 그래갖고 번호 몇 번? 막 이런 거.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놀이를 분류를 해요. 분류. 그러니까 그 분류표인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갖고
이거 한번 문화 콘텐츠 지난주에 세미나 그 참석했다가 그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준비를 했습니다. 이게 단톡방에 지금 올릴게요. 피나 뒤냐 있죠? 그게 어떤 거냐면요. 예. 손바닥 같은 거 벗다 뒤집었다 하면서 손바닥 앞이냐 뒤냐 맞추는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. 아, 벗다 뒤집었다, 벗다 뒤집었다 이런 거. 아, 예.